안녕하세요. 전 60대의 어린 할머니입니다. 큰 손자의 손녀가 최근에 또 하나 더 태어났습니다. 정말 부러울 정도로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네요. 제 나이에 남편도 없고 따로 뭐 큰 즐거움이 있겠어요. 손주들의 귀여운 재롱을 보는 것이 제일로 행복한 시절입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손자와 손녀를 보며 내 자식아 어릴 적의 기억들이 떠오르고 여러 생각들이 들어요. 내 자식의 최고 아닌 사람은 어디에도 없고 내 자식에 의지하지 않은 사람도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식들을 키우고 미혼을 보내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을 실천하기 쉬운 엄마들이 몇이나 될까요? 자식들은 키우고 자식이 될지라도 죽는 그날까지 함께하고 싶으며 그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걸 실제로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아이들을 참 많이 힘들게 다뤄왔었죠. 지금은 뭔가 잘못이 뭔지도 잘 알고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제가 정말 말도 못하게 아이들을 괴롭혀 놓았나 싶어요. 내 자식이니까 나의 욕심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죠. 가끔은 매우 가까이 지내는 것보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몇 년 전에 씁니다 하면서 바랬던 게 있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나와 함께 살아준다고 해도 기뻐해요. 저처럼 엄마들이 적지 않다는 생각에 오늘은 창피를 느낍니다. 저는 젊은 시절 중매를 통해 만난 남편과 3차례 만남 후 결혼을 했습니다. 4번째 만남은 결혼식이었는데 그때까지 많이 얘기 나누지도 못했지만 부부가 된 거죠.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 제보다 7살 많은 그의 모습은 무섭고 낯설었으며 모르는 남자에게 시집가서 어떻게 잘 살지 걱정도 많았어요. 결혼 후 고향을 떠나 남편을 따라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형제나 부모님 없이 먼 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낯설었고 남편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도 낯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후로는 남부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 연애 결혼도 아니었지만 남편은 저를 참 좋아해 주었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아기로 여기듯 대해 주었고 살림을 잘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를 가르쳐준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막내로 태어나서 살림을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시집갈 곳도 없었지만 남편은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줬고 제가 맛있는 반찬을 할 줄 몰랐지만 조리해주고 챙겨주었습니다. 이렇게 겨우겨우 반찬 몇 가지 차려놓은 저녁상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모르고 있으면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요리는 자신이 있다며 찌개를 끓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가 그런 건 또 어떻게 할 줄 아는 건지요. 저는 제 남편이지만 그 사람이 참 따뜻하고 좋았어요. 그렇다고 내 남편이 요리 몇 개 해준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남편은 주방 살림은 일 간섭한 적이 없지만 평소 대청소부터 온갖 굳은 일은 저 대신 다 도맡아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음식하고 청소하는 것 말고는 평생 다른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 뭐 고장나거나 등이라도 갈아야 하는 일은 항상 남편이 해왔고 머리 아픈 일은 남편이 저 대신 다 처리해주다 보니 저는 하다못해 은행 가서 통장 정리하는 일도 할 줄 모르고 살았어요. 월급날마다 따박따박 생활비 가져다주고 늘 성실하게 일도 잘하면서도 저를 늘 그리 챙기고 아껴준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얼마나 의지를 많이 했겠어요. 진정 멀리 떠나 외로울까 싶은지 주말이면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항상 저와 붙어 있었고 심지어 다른 남편들과 달리 힘든 명절 말에도 저보다 더 많은 일을 하던 남편이었습니다. 일찍 시집가서 고생이라도 하면 어쩌나 했던 걱정과 달리 저는 행복을 참 잘 갖고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난 거였죠. 남편과는 평생 싸울 일도 없이 무던하게 잘 살았고 슬아의 아들 하나. 잘 기르는 것이 제 행복이었습니다.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없었고 평생 나를 공주처럼 그렇게 대하던 남편 덕분에 저는 평생 호강하며 살았고 늙어 죽을 때까지도 고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일 있는 아들이 장가만 가면 우리 둘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여행도 다니고 텃밭도 가꾸고 하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있었어요. 남편이 평생을 열심히 살았으니 말년은 좀 편안하게 보내기를 바래 썼습니다.
그런데 어쩜 인생이 내 맘 같지 않을까요? 평생 고생했던 그 사람을 그렇게 데려가셔야 했는지 모르겠네요. 평소 건강하던 남편은 건강검진도 잘 받지를 않았었어요. 감기 걸리면 그냥 집에서 뜨거운 꿀물을 마시면 그만이라며 약 한 번 먹은 적 없었고 오히려 크고 작게 병원 신세를 지었던 것은 늘 저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저라도 옆에서 잘 챙겼어야 했는데 내가 속이 너무 편해서 그런지 같이 사는 사람이 아픈 줄도 몰랐어요. 한참 뒤에야 암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때는 이미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표일지를 않았는지 후회가 막심해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죽어가는 와중에도 늘 저를 걱정했어요. 자기 떠나면 먹고 살 걱정 없게 해주겠다고 주택연금 신청해놓고 이것저것 준비해놓고 갔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픈 사람이 왜 서재에 있나 궁금했는데 남편은 그렇게 끝까지 제 생각만 하다. 남편이 떠나버렸을 때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1년이 지난 후에도 제가 어떤 심정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남편이 죽고 남은 아들은 스스로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20대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결혼을 한다며 나를 떠나 결혼한 게 날 꼬디였습니다. 혼자 남아있음에 슬퍼하며 아들에 더 의지했지만 걔는 내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말리기 어려웠어요. 이유는 몇 년 동안 결혼 계획이 있었지만 아빠와 아들이 맞지 않아서 미뤄졌고 남편이 죽고 제 정신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사도는 이해해줬지만 난 해피엔딩을 꿈꿔요. 그 혼자 남겨지는 슬픔은 아픈 거잖아요. 물론 아직 어린 외누이는 신이 잘 모르실 거지만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곤란하네요. 힘든 거 알 거예요. 그래서 애들 결혼시켜드리는 것도 탄약하게 생각했고요. 그래도 힘내셔야 할 거라서.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우울증 와서 죽을 것 같아서 좀 더 즐겁게 살고 싶어요. 아들 녀석은 엄마 마음을 이해해주는 게 더 좋을 텐데 결혼해서 떠나간다. 너무 서러워요. 제가 며느리 데리고 살 수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싫어하니까. 19살 다시 생각하세요. 애들도 자주 찾아올 거예요. 내심 그걸 바랐는데 결혼시키는 거니까. 결혼 후도 가깝게 지낼 수 있길 바라요. 윤영아, 자주 찾아뵐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게 지내길 바라요. 딸처럼 대해주시죠. 사돈 그때처럼 저는 아들이 결혼하는 것은 서운하지만 그래도 딸 같은 며느리를 얻어서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은 외동이지만 막 살갑고 애교 있는 성격이 아버님에게는 매력이었죠. 아들이 무뚝뚝해서 딸 같은 며느리를 원했기 때문인데 저도 솔직히 너무 기대하고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애들이 모두 바쁘게 일하고 있지만 주말에는 함께 놀 줄 알았는데 매주 한 번씩은 오도록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애들은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와 어색해서 아들에게만 연락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자꾸 아들이 전화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았다면 그랬을까 생각되지만 자꾸만 전화를 걸 경우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에게 자신의 시간도 중요한데 왜 자주 연락을 하는 건지 물었더니 아들이 화를 내며 할아버지, 왜 그렇게 자주 전화를 하세요? 나 회사에서 급한 일이 아닌 한 자주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미안합니다. 완료하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그랬던 건데 빨리 무슨 일인지 말해봐.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싫어서 어떻게 물어봤는데 짜증나지 않게 할래. 어떤 일인지 말해봐. 지금 홈쇼핑을 보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더 싸다고 해서 엄마 부츠 하나 주문했어. 앞으로는 그냥 전화로 주문하라고.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괴롭히지 말고.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전에는 남편이 있었으니까 아들에게 부탁할 일도 없었는데 이제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까 전화로 어떻게 알 것 같아. 아들이 모르는 척하다가 겨우 전화하는데 아들은 짜증을 내며 엄마 집에서 논다거나 무시하는 걸까? 그래서 며느리에게 연락하게 됐네. 그래도 슬슬 들어주니까 때로는 편할 때도 있어. 든든하게 살아가세요.
바쁘다고 난리였지만 말이에요.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 혼자 있는 공간을 챙기겠다고 했는데 결혼을 한 뒤에는 자주 찾아오지 않았어요. 가족이 하나 더 생겼으니 함께 자주 왔으면 하는데 집도 멀지 않은데도 한 달에 두세 번만 보는 것 뿐이었어요. 아들에게 밥이라도 먹으러 오라고 전화를 해보면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차리라는 것도 아니고 먹고 가라는데도 참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예. 윤영이랑 토요일 점심에 여기 와서 밥 먹을 거야?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머니, 토요일에는 결혼식이 있어서요. 예, 또 아닌가? 주변에는 왜 결혼 안 한 사람이 많니? 어떻게 매번 결혼식이야? 어머니, 그게 꼭 가야 하는 거야? 솔직히 다음에 결혼식 조성 5회 그냥 축하 의미로 돈이나 좀 보내면 되지 않아? 계속, 어머니가 도와주신 분이라 꼭 가야 했어요. 죄송해요. 예, 그럼 저녁이라도 알아? 어머니, 그럼 5시 가지고 오라는 말을 안 하면 오겠다는 소리를 안 하는 게 뭐해? 계속, 어머니, 내가 걔들 없으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짜증나. 내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아쉬운 사람이 불러야지 몰라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불러서 같이 밥 먹고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하면 애들은 온 지 몇 시간이나 되었다고 금방 집으로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제 갈게. 엄마도 좀 쉬어. 뭐 아니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간다는 거야? 커피라도 먹고 가. 아까 마셨잖아. 엄마 지금 벌써 9시야. 우리도 가서 좀 쉬어야지. 여기서 쉬면 되지. 아니면 이불 깔아줄게. 자, 곧 왜일까? 어머니, 저희도 가서 할 일 있고 오늘 나갔다 와서 좀 피곤해서 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너무 섭섭해 마세요. 맨날 오면 금방 가버리니까 자주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니까 내가 섭섭하지 아요. 강준이 네가 바쁘면 인형이라도 혼자 좀 오라 그래 해라. 윤영아, 너는 결혼한 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집에 혼자 오는 게 싫으니? 엄마,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바쁜데 뭘 자꾸 오라거라 그래. 엄마, 나 욕심도 많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올 때마다 어떻게 사람을 하루 종일 잡아놔. 엄마 때문에 우리 주말에 쉬지도 못하는 거 알아? 내가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밥 먹고 쉬는데 뭘 모르는 거야. 엄마 집에 와서 우리가 쉴 수 있겠어. 그리고 안 시키면 일을 안 타서 윤영이 가다 하잖아. 나한테도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계속, 어머니, 내가 걔들 없으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짜증나. 엄마 중간이 눈에 띄는 애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바쁘다고 잘 오지도 않고 우리 집은 불편하다고 하니 제가 가야지 어쩌겠어요. 어머니 또 오셨어요. 어머, 너 말이 좀 그렇다. 내가 안 반가운가 봐. 아니요, 어제 오셨는데 또 섞이래야. 어제는 지나가다가 들린 거고 금방 카짬이 오늘은 강준이 좋아하는 참조림 해주려고 왔다. 소고기 사왔으니까 냄비 좀 거니 빨아주려고. 저번 해주신 것도 아직 다 먹었는데요. 하니 크게 언제 쫓겨야 해? 아직도 안 먹었어. 아무리 장조림이라지만 상하기 전에 빨리빨리 먹어야지. 너 설마 우리 아디 다 낸 챙겨주니? 걔가 장조림 킬러인데 어떻게 그게 여태 남아있어? 요즘 남편 바빠서 저녁도 먹고 들어오는 날 많고요. 오늘도 일한다고 집에 없잖아. 부서 옮기면서 이래저래 정신이 없네요. 남편이 바쁠 때일수록 네가 옆에서 잘 챙겨야지. 그렇다고 네 남편이 나가는데 빈속으로 굶겨시겠어? 아니, 너는 아직 애가 없어서 그런가? 왜 남 챙길 줄을 몰라? 집에서 먹고 나갈 시간이 없으면 주먹밥이나 도시락이라도 챙겨서 들려보내야지. 그럼 우리 애가 맨날 밖에서 팝을 사 먹는다는 건 이 세상에 그러한 것이다. 조미료 범벅이라 몸에 좋지도 않은 것에 안 되겠다. 너 내일 또 와서 반찬 좀 해두고 까야겠다. 내일도 난 출근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너희들 없으면 가능하니 나도 차라리 너희 없는 동안 해놓고 가능한 계속 이화를 하겠어. 비밀번호만 알려줘. 엄마한테 비밀번호 알려주기 싫어하는 며느리에게 호통을 쳐서 겨우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덕분에 그 뒤로는 마음 편하게 아들 집을 들락거리며 애들 살림을 살펴주었죠. 며느리도 돈 벌어내는 것을 알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살림을 제대로 못하는 건 알지만 직접 가서 살펴보니 제 생각보다 더 엉망이라고요.
화장실에 물을 떼며 베란다에 어른을 두며 주말에는 바쁘다 하면서 나 보러 오겠다는 생각도 안 하더니 대체 청소도 안 하고 뭘 하나 싶어 여기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열심히 살림을 봐주고 도와주는데도 못난 며느리는 나한테 고마워하지도 않고 불편한 티만 내더군요. 어머니가 제 속옷 달래는 것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네가 바빠서 못했나 싶어 대신 해준 거지? 그러면 쌓기 전에 빨리 하잖아. 그래도 미안해요. 아무튼 빨래는 내가 할 테니까 손대지 말아주세요. 나면 우리 시어머니가 싫을 때 감사합니다라도 하고 없고 저리라도 해줬을 텐데 요즘 애들은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살림도 살림이지만 며느리는 이래저래 걱정스러운 게 참 많았어요. 살림 이해하다 보면 누는 일이고 내가 도와주면 되는 일이었지만 결혼한 지 몇 년인데 애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남편 죽고 적적해서 손주라도 일찍 봤으면 싶어서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 아이는 감감무소식이었죠. 저는 애들이 결혼도 늦었고 며느리도 나이가 30이 넘어 걱정되는 마음에 몇 번 말을 했는데 며느리는 그것도 지들 알아서 하겠다면서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기다리래서 기다렸더니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건지 3년이 다 되었는데도 여태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도 니들이 알아서 한다길래 더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벌써 3년인데 아이 소식은 아직 없니? 아니, 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건지 말이야. 너도 나이 생각해야지. 저희도 노력 중인데 쉽지 않네요. 그래도 저 요즘 병원도 다니고 약도 챙겨 먹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 얼마나 더 기다리라고 내가 너한테 뭘 많이 파라는 거니? 애 나오면 내가 키워주겠다니까? 뭐가 걱정이야? 죄송해요. 주변 엄마들은 며느리들이 애들을 너무 봐달래서 문제라는데 저는 애를 돌봐주기는커녕 손주 울음소리 한 번 들은 적이 없으니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30 넘었으면 지도 안달이 날 만할 텐데. 혼자 천하태평인 것 같고 이해도 안 되고 답답했었죠. 내가 살림이라도 좀 도와주면 애들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나는 결코 쉽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는 것을 돕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합화 대화를 끌어냈습니다. 윤영아, 당신도 생활을 위해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왜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걸까요? 요즘 여자들이 일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주의하고 있어요. 초심한다고 다 해결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냥 이참에 내가 들어와서 같이 살까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집안을 돌보고 너는 일에만 집중하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얼마나 좋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 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너 대신 일해주겠다는 거지요.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왜 몰라요? 왜 또 큰 소리를 내요? 너 때문에 어찌나 괴롭게 했다고 그래? 내가 마치 딴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니? 나는 이런 일 없었는데 결혼한 혜진은 차를 몰지만 오다마도 들고 엄마를 나쁜 소리 해. 내가 아내를 바라는 이유도 있었어. 좀 덜 외롭지 않을까 싶어서.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을 위해 주겠다는 거였는데 아들들은 기겁을 해서 난리를 치더군. 아들아, 내랑 여태 같이 살던 놈이지만 이제 불편해할 거야. 분명히 며느리가 잘못하는 거겠지? 그런데도 끝까지 면윤표만 듣는 아들 때문에 내가 속상한 대로 속상했어. 정말로 아들만 불러다가 왜 그래냐고 따질 때도 봤지만 아들은 결코 합칠 수 없다며 확실히 말했어. 솔직히 남편은 죽고 애들은 결혼하고도 몇 년이 지났는데 나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지질 않았어. 그동안은 애들이 자주 와서 나를 챙겨주고 도와줘서 적적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애들은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올 생각이었는데 점점 핑계를 대고 오지 않고 아들은 화를 내고 결국 요즘에는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볼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 나도 이제 여기저기 아프고 혼자서는 못 살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알면서 챙기는 아들놈이 미워 죽을 지경이었어. 넌 내 엄마한테 무섭다는 게? 엄마가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혼했어서 그런 걸까? 엄마, 제발 아빠가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년이나 지났는데
대체 언제까지 그러려고 하는 거야? 이제 엄마도 혼자 잘 살아봐. 다른 아주머니들은 혼자서도 잘 살아. 근데 왜 자꾸 안 해보려고 하는 거니? 엄마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진 않다고. 너는 윤영이만 챙기면 되니까 왜 엄마는 몰라줘? 엄마는 윤영이가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아? 혼자 계신 시어머니는 불쌍하다고. 맨날 바쁘니까 할 일 다 하고 있으면서도 난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차라리 내가 이지원하고 갈까, 엄마? 그게 좋겠어? 어머, 너 봐도 협박한 거 다 알 것 같은데 어디까지 더 해야 할지 모르겠어. 윤영이 힘들어하는 걸 못 보겠니? 왜 맨날 엄마 힘든 일만 생각해? 집에만 있었다고 해도 엄마, 이건 너무하다. 어떻게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래? 차라리 나가서 친구를 사귀던가? 아, 유태님이 들어온다. 자식 새끼를 키우는 게 쓸모가 없다면 내가 딸을 낳을 필요가 없었어. 그럼 됐어. 앞으로 날 찾아오지도 말고. 인연을 끊고 살자. 아들 녀석은 제가 섭섭하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기가 싫은지 이혼을 하겠다니 뭐니 하며 저를 협박까지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니 정말 기가 막히고 사식 잘못 나왔구나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자식한테까지 팽당한 내 처지가 너무나 처량하고 이 모든 게 자식을 잘못 결혼시켜서 벌어진 일인 것만 같았죠. 차라리 노총각 때도 내가 홍고 살 걸 그랬나, 며느리를 잘못 들였나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들과 싸운 정신적 충격 때문인지 저는 밤새 잠을 못 자다가 결국 몸이 안 좋아 응급실까지 실려가게 됐어요. 혼자 지낸 이깨운이 병원 갈 가족도 없고 내 손으로 119 구급차를 불러서 그 새벽에 병원에 갔습니다. 관절분, 어디가 아프세요?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지금 숨이 더 차례프고 톱 다음하고 싶어지고 너무 무서워하여 죽일 병 걸린 거 아니에요? 일단 검사 몇 가지 해볼게요. 보호자는 없으세요? 아들한테는 괜찮이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병원 왔으니 혼자 알아서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몇 가지 검사를 받고 제가 아파 죽겠는데 의사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현접은 검사 결과는 다 정상이에요. 어디 이상이 있는 부분도 없고요. 혹시 정신과 다니세요? 네, 제가 지금 정신병자로 믿는가요? 무슨 얘기예요? 몸엔 이상이 없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아프다고 하셔서 말씀하시나 봐요. 정신적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응급실에서 판단하기 어려워서 나중에 정신과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그렇게 하라거나 이번 병원을 가도 저는 정말 아프니까 입원만 시켜다오. 정말 죽겠어요. 이러는데 문제없다 해서 돌려보내는 의사가 있었어요. 돈 주고 시켜달라고 해도 안 된다 해서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저는 아들을 불러서 집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거기서 의사 말을 듣고 엄마 말도 믿어주지 않고 같이 정신병원에 가보자며 말해 나오네요. 어디 갔다가 엄마를 미쳤다고 생각하나 봐요. 아들 말도 듣고 싫어서 머리 싸매고 누워 들었네요. 의사도 아들도 믿기 어려워서 서러웠고 억울했네요. 온몸이 아파서 가만히 있고 집에 처박혀 있었는데 며칠 뒤 애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부터 같이 살게 된다며 며느리와 아들이 짐을 싸서 갑자기 왔다네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오면 어머니 아프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도 있고 어머니를 돌보려고 해요. 그래 엄마는 우리 돌보려고 먼저 앞서 가야지. 앞으로 준비도 해야 되고 집도 정리해야 하니까 천천히 하자 그렇지요. 어린이들도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냥 모르고 넘기기는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정리하며 집에 들어오라고 했을 때 며느리는 제가 아픈 저를 챙기기로 했다가 휴가까지 떠난다고 했습니다. 이제서야 시어머니로서 대우를 받게 된 생각에 저는 기뻤습니다. 앞으로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대우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이 출근하여 없을 때 며느리와 함께 지내며 여러 일들을 계획했었는데
하지만 오랜 시간 혼자 살아서 그런지 아들과 함께 지내기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출근해서 없을 때도 며느리를 돌봐주는데 집에서 아픈 사람이 뒹구는 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윤영아, 뭐 하는 거니? 어머님은 누워 계실 텐데 왜 나오셨어요? 아니야, 집이 엉망이더라고. 아니, 그래도 왜 남의 집을? 어머님은 그동안 살림 다 시켜주셨는데 어머님이 살림 신경 못 쓰면 나봐요. 이젠 제가 어머님 대신 할 테니 걱정 마세요. 몇 일 동안 쓰던 물건을 다 내내 집 안을 다 꺼내고 닦고 정리하면서 대청소를 한 후 며느리는 마침물이었습니다. 아들 집을 돌볼 수 있어서 좋았지만 며느리가 너무 살림을 뒤집는 것은 좀 나도 보여주기 싫은 게 있어요. 말이에요. 근데도 며느리는 어머니도 해주셨는데 뭐 어떠냐며 가족 간에 다 그런 거라 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았지만 같이 살려면 어쩔 수 없겠다 싶어 그대로 둡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제가 주방이라도 들어가면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온갖 혼수를 다 받았습니다. 어머니 행주는 매일 빨아서 씻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니, 너는 그렇게 하라는 거지? 난 힘이 없어서 맨날 못 빨아. 어머니 그런 게 어딨어요? 10분 안 걸리는데 왜 못해냐고 그러셔서 짜증나요. 제가 며느리 훈수 주는 건 괜찮지만 정작 제가 똑같이 당하려니 참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얘는 내가 TV를 보고 있으면 옆에 딱 붙어서 같이 들여다보면서 무슨 말을 그리 많이 하는지 TV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아, 이게 너 원래 이렇게 말이 많니? 내 목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드라마를 볼 수가 없다고 하니? 옆에서 계속 떠들면 어떻게 하니? 저는 어머니가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맞춰 드리는 거죠. 어머니가 제가 말이 너무 없다고 그러셨어요. 아, 그래도 적당히 좀 해야지. TV를 볼 때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도 옆에 붙어서 누구한테 보냈어? 뭐 보냈어? 아주 성가시게 물어봐요. 이렇게 계속해서 감시당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겪었습니다. 집안에서 나를 쫓아다니며 간섭하는 거지 수리함으로 편안함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어디를 가도 쫓아다니며 간섭하는 바람에 집안에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쫓아다니지 말라고 말해봐도 그때뿐이고 구압을 하고 화를 내도 다음 날이 되면 또 다시 묵직하게 몰아붙여와서 정말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조용하고 말이 별로 없어서 싫었는데 말이 많고 번잡한 며느리 때문에 고민을 품었습니다. 함께 산다면 편안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더 불편한 것 같았어요. 집이 자꾸 답답하고 개인적인 생활이 부족한 것 같아서 심적으로 긴장하고 화장실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답답해서 그랬던지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고 혼자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 새벽이 되지 않은 새벽 시간, 부엌에서 뭔가 소리가 들렸어요. 무엇인가 생각했으나 동시에 주체가 부엌에서 무얼 하는지 알 수 있겠어서 조심스레 나가봤죠. 며느리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몰래 감추어서 기다렸는데 내 눈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큰 솥에 며느리가 무엇을 넣어 끓이는지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꿈틀꿈틀 몇 개의 것이 떨어져 나가며 의문의 물체가 내 시선에 달려온 것은 지렁이었어요. 이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난리가 났죠. 어머어머, 벌써 거기 계셨어요. 너 지금 무엇을 하는 거니? 그게 뭐야? 설명해봐. 당신이 나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렁이인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렁이를 가져왔는지요? 아빠, 보셨어요. 어머니가 놀라셨을까봐 몰래 끓여 먹었던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씻어서요. 아니, 왜 지렁이를 끓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리해야 해요. 어머니가 최근에 갑자기 이상하게 아프고 식은 고르지 않다고 하셔서 보양식을 해주려고요. 닭 우령탕이라고 들어보셨죠? 동의보감의 식품으로 나온 보양재료라고 해요.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거니까 드셔야 해요. 지렁이를 사다가 보양식을 해 먹는다며 천연덕스럽게 얘기하는 며느리를 보며
내가 지렁이를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하는 며느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몇 달 전에 유산을 했었죠. 몇 년을 기다려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임신 소식을 듣기도 전에 유산 소식을 듣고 참 황당했죠. 그래도 아이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일까요? 몸을 돌보는 일이라도 제대로 해라고 보양식을 가져다 주려고 아들집을 찾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며느리에게서 구해온 보양식을 먹었죠. 어머니, 이게 몸에 좋아해요. 아, 그냥 쭉 들여버려. 몸에 좋은 것이야. 나중에 임신해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토록 힘겹게 아이에게 개소주를 먹이려고 하기는 했지만 결국 아들이 물어봄으로써 후회했습니다. 아들이 막 먹지 말라고 라며 이야기했고 엄마는 그것이 소주에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혼란스러운 채로 맞섰으나 결국은 소주가 강아지로 만들어진 술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로부터 소주가 뭔지에 대해 알게 된 후 아들은 화가 차 커서 엄마에게 비판을 했고 엄마는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소주를 구해온 것을 대답했고 이에 엄마는 후회하며 앞으로는 신중히 선택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어린애들이 내 버릇을 고치려고 한다고 들었을 때 나는 말하지 않았어. 결국 지렁이는 다 버리게 되었지만 나도 잘 못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으니까. 그날부터 아이들이 더 불편해만 했어.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이제까지 나의 곁에서 귀찮게 했던 것이 전부 내가 했던 짓들이었어. 어딘가에서 많이 듣던 소리 같았는데 아이들이 100번이고 괴롭다고 말해도 나는 못 들어주니 똑같이 행동했던 것 같아. 그 이후로도 며느리는 내가 한 짓을 똑같이 했고 결국 참지 못한 나는 아이들을 내쫓게 되었어. 아들이 그때야 비로소 말을 꺼내더라고. 이젠 집에 가라.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엄마, 이제 좀 알았어. 엄마가 이제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하지만 그건 이미 새발에 피었어.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말이야.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혼자 많이 생각했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며느리를 괴롭혀 왔는지. 많이 반성했어. 사람은 직접 겪어보고 역지사지가 되어야 깨닫는다는 말이지. 나는 그런 쪽으로 너무 늦게 깨단 것 같아. 뼈아픈 반성을 한 다음 홀로 서기를 해보려 노력했어. 아들의 며느리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배우려고 했어. 건 배우고 혼자 할 건 혼자 해봤어요. 물론 쉽지 않았지만 아들 말처럼 하다 보니 또 다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나가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 동네 아줌마들도 알게 되고 저도 애들을 찾는 횟수가 점점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쯤 되자 집에 좋은 소식도 들려왔어요. 결혼하고 5년 만에 애들이 아이를 갖게 됐거든요. 그걸 보니 내가 안 괴롭혀서 임신이 되었구나. 며느리가 이제 마음이 편하구나 싶어 또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절대 애들 괴롭히지 않고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 없이 살기로 했죠. 적당히 거리를 두고 바라는 게 없어지다 보니 오히려 관계는 좋아졌습니다. 애들이 알아서 찾아오니 섭섭한 것도 없고 나도 바라는 것 없으니 애들이 하는 게 다 예뻐만 보였거든요. 덕분에 그 뒤로 애들은 딸도 하나 더 낳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고 도 참남 부끄러운 얘긴 해요. 그래도 저는 정신을 차렸고 앞으로는 다시는 후회할 짓은 안 해야죠. 혹시나 듣고 계신 분 중에 역지사지 모르시는 분 있으시면 자기 뒤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